안녕하세요. 딩언니가 좋아하는 책과 글이 있는 곳, 딩글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딩언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2022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이자 프랑스 현대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의 다른 딸입니다. 다른 딸 함께 읽기에 앞서 이 책의 저자인 아니 에르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아니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릴본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가입니다. 노르망디 지역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가이면서 동시에 문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1974년 빈 옷장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고 1984년 다른 그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남자의 자리로 르도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녀가 지금까지 프랑스 문학계에서 세워온 업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빈 옷장과 오늘 소개해드릴 다른 딸 외에도 사진의 용도, 남자의 자리, 단순한 열정 등 여러 작품들이 국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참 하나같이 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작품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객관적인 문체를 구사한다는 건데요. 판단, 은유, 소설적 비유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전적 성찰과 가공 없는 예리한 시선으로 구축한 그녀의 작품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접해오던 다른 작품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 속에서 집단의 기억을 복원하려는 사회학적 반복론에 영향을 받은 작가다 보니 자전적임에도 작가 개인적인 감상이나 기억에 깊게 매몰되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른 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딸은 서간문, 즉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출판사를 통해 편지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편지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출판사가 굳이 편지 형식으로 써달라고 한 의도는 할 말을 모두 다 했지만 과거를 넘어설 수 없다면 마지막 출구는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에르노가 넘어서고자 하는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해 쓰여진 것일까요?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린 인간 실격이 3장의 사진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 기억하시죠? 다른 딸 역시 작은 수첩에 붙어 있던 타원형의 사진을 묘사하는 것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작가는 어릴 적 사진 속 아기가 그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진 속 아기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 디프테리아로 사망한 그녀의 언니였어요. 작가는 도입부에서부터 명확하게 언니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녀, 어떤 대화에도 등장하지 않고 누구도 당신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그렇게 비밀이 되어버린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였습니다. 그녀가 언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0살이 되던 해 골목길에서 어머니가 어느 젊은 여자에게 당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을 듣게 되면서였습니다. 나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한 언니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된 10살 여자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이라 알고 받았던 것이 모두 가짜였다는 느낌.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죽은 언니의 존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죠. 아이의 귀와 입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에도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뱉은 이야기는 때론 큰 공포가 되어 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잠들기 전 어두운 방에서 괴물의 형체로 나타나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했죠. 언니의 존재에 대해 아니 에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늘 죽어있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이 세계에는 없지만 묘한 존재감으로 그녀의 부모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누군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요.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는 시대와 국적을 막론하고 참 할 말이 많은 관계 같습니다. 작가 역시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가끔은 너무 미웠고, 심지어 엄마가 죽기를 바라며 장롱 거울 앞에서 주먹을 치켜들기도 했다고 밝힙니다. 엄마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읽는 내내 저는 숨이 좀 막히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은 것은 저만 느낀 건 아니겠죠? 왜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가족이 너무 좋은데 가끔 가족이라서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딸을 어린 나이에 잃은 엄마는 둘째 딸이 아플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젊은 엄마가 느꼈을 불안의 크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두려움은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저 역시 안전과 건강에 대한 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라 당시 아니 에르노가 느꼈을 불안,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엄마가 느끼는 불안을요. 다른 딸은 제가 아니 에르노의 작품 중 처음으로 접한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그녀의 문장들에 좀 놀랐어요. 다른 딸 역시 처음에 읽었을 땐 이렇게까지 매운맛일 일인가 싶은 생각도 조금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다시 읽으니 저는 거침없는 그녀의 문장 속에서 애잔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다른 책에서 비극적 낙관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해당 책의 저자가 빅터 프랭클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없지만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었는데요. 작가 역시 이 책을 쓰면서 언니에 대한 비극적인 경험을 글로 풀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멀리 달아난 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슬프지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언니의 죽음이 내가 준 삶을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어 당신에게 돌려주며 가상의 빚을 털어내길 원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온전히 나로 살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말. 그렇게 죽은 자들의 삶과 결별하고 나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녀의 문장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속에서 제가 고른 문장 소개해드리고 다른 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은 것은 내가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딩글 책방 책방지기 딩언니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책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